안녕하세요. 김코레입니다. 지난번 영상 찍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자기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제 소개를. 그래서 오늘은 제 소개도 할 겸 앞으로 제가 어떤 영상을 올릴 건지, 그러니까 이 채널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런 것들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까 해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저기 우드캔들이 저거 저렇게 까맣게 되는 거 왜 그런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저게 처음 피울 때부터 저랬거든요. 이것만 그래요. 다른 거는 저렇게 까맣게 되질 않는데, 그리고 굳으면은 다시 초록색이 됐거든요. 꼭 불을 켜면 저렇게 까맣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저런가 싶어서 아무튼 제 소개를 해볼까요? 저는 그리고 지금 안방에 엄마 아빠가 계셔가지고 목소리가 좀 자연스럽지 못해요. 양해해 주시고요. 이거 좀 떨리긴 하네요. 뭔가 지난번에 영상 찍을 때는 그냥 집에 아무도 없기도 했고, 또 그냥 진짜 뭐랄까, 그냥 뭐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했던 거라 뭔가 이렇게까지 긴장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휴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코레고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어요. 해외는 여행 갈 때 말고 가본 적 없어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아직 아시아권밖에 못 가봤어요. 진짜 가고 싶은 나라는 미국. 미국 진짜 가보고 싶고, 몰디브, 하와이 이런 휴양지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그 해변 가까운 그 호텔에 숙소 잡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진짜 하루 종일 며칠이고 있어 보는 게 제 꿈이에요. 제 꿈은 그거예요. 인적 드문 곳에 생활에 불편함 없을 정도의 나만의 그 루틴에 맞춘 시설, 기구, 가구를 갖춘 집에서 사는 거. 아무튼 얘기가 좀 샜죠?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계속 자랐고 초중고 다 한국, 대학교도 한국, 대학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한국입니다. 왠지 다른 나라 분들도 혹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뭘 또 소개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니까. 저는 어릴 때 약간 특이하다? 좀 너 진짜 특이하다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저 스스로도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좀 약간 뭐랄까 사춘기 접어들고는 학교에서 좀 막 문제아까진 아닌데 반항기가 좀 있었죠. 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막 발표도 하는 것도 좋아하고 막 되게 활발했고 막, 막 내가 아는 거 맞추면 막 너무 기분 좋고 약간의 인정 욕구 그런 거 좀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있는 애기였던 것 같고 초등학교 5학년 그쯤부터 이제 사춘기 오면서 5학년 6학년 그때쯤부터 사춘기 오면서 이제 반항기가 시작됐죠. 중학교 때까지 계속 반항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였어요. 이 학교라는 체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뭔가 선생님들이 하라면 그냥 해 하는데 도대체 왜? 전 진짜 왜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고 아직도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제 왜가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이 왜라는 한 단어가 저를 여기까지 성장시켜 왔다고 믿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에서 영상 올릴 때 그런 것들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내가 삶에서 어떤 경험을 겪었고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러면서 과거의 나랑 비슷한 경험을 겪으셨거나 지금 겪고 계시거나 각자의 그런 어려움들로 고통받거나 힘들거나 막막하거나 혼자인 것 같다고 느끼신다거나 그런 분들한테 제 이야기가 꼭 닿았으면 좋겠어요. 제 목표? 네, 그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내 이야기가 닿는 거. 그래서 그분들이 공감하고 같이 위로도 했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제 이 방대한 제가 지금 30대이긴 한데 30대 초반이긴 한데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대한 그 일대기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풀어 나가야겠죠? 아직 뭔가 순서 같은 건 정하진 않았는데 바로 다음 영상은 그거 일단 꼭 찍으려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은 그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 2030 청년들 자살률이 올해 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남일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20대를 내내 그렇게 보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은 영상을 찍으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남았지? 뭘 소개하면 좋을까? 저는 어릴 때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왜냐면 칭찬을 들었거든요. 저 진짜 인정 욕구가 좀 누구나 각자의 각기 다른 그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인정 욕구가 조금
조금은 그 욕구들 중에서 힘이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처음으로 뭐랄까 인정받는 느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나? 네, 3학년쯤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음악이랑 음악 시간이었나? 아무튼 그 담임 선생님 말고 다른 이제 음악만 전담하시는 선생님, 뭐 다른 과목만 전담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아, 미술이었나? 아무튼 근데 음악은 선생님이 따로 계셨어요. 담임 선생님 말고. 근데 그 선생님이 진짜 진지하게 그 가창 시험이 있었는데 진지하게 저를 부르셔가지고 너 노래 해볼 생각 없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고 아, 초등학교 4학년 때였나 보다. 네. 그 선생님 외모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냥 그 순간이 약간 캡처한 것처럼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선생님 모습이 그때 막 너무 신나죠. 그 어린 나이에 와 내가 뭔가 이거 하면 나 이거 진짜 잘하나 보다. 나 이거 하면 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나 봐. 이거 내 재능인가 봐. 나 너무 와 나 되게 멋진 구석이 있잖아. 막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엄마가 좀 힘든 시기셔가지고 안 된다 하셨죠. 그때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 채널 처음 만들었을 때도 노래하고 싶어가지고 노래로 유명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노래 잘하는 걸로 채널이 좀 컸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며칠 좀 생각해보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근데 얘기가 자꾸 딴 데로 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노래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지? 내가 지금 어떤 걸 극복해야 되지? 뭐 요리조리 생각해보니까 노래는 잘하게 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폼이 많이 든다 그러죠. 그래서 오케이 하고 깔끔하게 내려놨습니다. 근데 이 노래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제가 노래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려놓는다고 해야 될까요? 잠깐 이렇게 한 켠에 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 그렇게 한번 엄마가 안 된다고 하고 그 뒤로 이제 제 나름대로 약간 집착 아닌 집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하는 거에 대한. 그러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약간 반항심 아닐까 싶은데 엄마가 하지 말라고 못하게 했으니까 괜히 더 하고 싶은 거죠. 왜 막 어른들이 거기 가지 마 하면 더 가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그래서 노래 진짜 해보고 싶다 한번 제대로 느꼈던 두 번째 순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들어갈 때였나? 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과 이과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부터 문과 이과를 정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1학년 끝날 때쯤이죠. 그때 그거를 적으려고 하는데 문과 이과 선택하는데 제가 수학은 좀 재밌어 했어요. 막 천재 이런 건 아닌데 수학이 저는 약간 재밌어야 좀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과목 편차도 심하고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만 좋아했고
나머지 뭐 국어, 영어를 정말 안 했어요. 싫어서. 아예 안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문과 이과를 정해야 되는데 노래가 너무 눈을 밟히는 거죠. 실용음악과라는 그 단어가 진짜 눈앞에 동동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봤죠. 나 실용음악과 가고 싶은데 안 될까? 가고 싶어 했는데 엄마는 그때 허락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엔 아빠가 저희 부모님이 저를 좀 늦게 낳으셔가지고 왜 옛날 분들은 간혹 그런 분들 저희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좀 분위기가 좀 그랬을 거예요. 조금 공부 그리고 공무원 뭐 이런 거 안정적인 직장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는. 그러셔서 이번엔 아빠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저도 웃겨요. 웃기다기보단 재밌어요. 저도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그냥 이과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과 가서 저녁 학교 잘 지냈어요. 근데 그러다가 고3 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뭐랄까 적성을 찾아갔던 나의 여정, 그러니까 내 진로 여정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을 그걸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진로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이번엔 고3 때 수시 원서 쓸 때 저희 지금도 6개 제안이 있나요? 아무튼 그때 수시 원서를 적어야 되는데 저 때부턴가 제 전전부턴가 바뀌었어요. 그 수시 원서를 원래 제한이 없이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6개만 쓸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수시 원서를 6군데만 써야 되는데 솔직히 전 약간 아무튼 그러니까 그 이제 과를 정해야 되잖아요. 무슨 대학 무슨 과. 저는 과부터 봤거든요. 대학교보다. 근데 과를 봤는데 이과인 과들 중에서 내가 갔을 때 그나마 이 흥미를 잃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흥미가 있는 내가 관심이 가는 과 이름들이 건축밖에 없었어요. 건축학과. 나머진 전부 다 문과에 있었어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심리학과도 관심이 있었고 뭐 광고 뭐 그런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이래요. 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 약간 야생적이랄까? 그러니까 되게 본능에 충실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이과 문과 선택할 때 나는 진로를 어디로 무슨 과를 대충 어느 학과를 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문과 이과를 그때 당시에 그 생각을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것만 생각한 거죠. 나는 문과 가면은 국어랑 영어 못하면 아예 그냥 수도권 대학은 꿈도 못 꿀 텐데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면 되니까 이과 가자 그러면서 그렇게 갔던 거라서 아무튼 과를 쓰려고 보니까 흥미가 가는 과가 없는 거죠. 도저히
그나마 컴공, 공대 이쪽 뭐 막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또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지경이었냐면 갑자기 뮤지컬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그 무대 미술 이런 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막 난 너무 대학 생활을 진짜 너무 불행하게 다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수시 원서에 딱 한 군데만 건축학과를 쓰고 나머지 과들은 다 뭐 컴공 아니면 뭐였더라. 아무튼 컴공 그쪽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건축학과가 안 붙으면 난 전문대 갈 거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운 좋게 저 어떻게 운 좋게 거기 붙었어요. 건축학과에. 그래서 또 뭐랄까 학교 나름 재밌게 다녔어요. 건축학과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체력이 안 돼서 그렇지 정말 재밌었어요. 재밌게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또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때 제가 뮤지컬 동아리를 하고 있었는데 뮤지컬 동아리 하면서 이제 공연을 이제 분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한 학기 끝나고 공연 한 번, 또 한 학기 끝나고 공연 한 번 이렇게. 그러니까 1년에 2번 그렇게 공연을 올렸었는데 그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와, 그때 정말 열정 가득하고 행복하고 진짜 약간 긍정적인 의미로 다 같이 미쳐있던 느낌. 그 젊음의 패기로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정말 재밌게 보냈는데 제가 이제 도저히 이 뮤지컬을 향한 나의 욕망, 뮤지컬 너무 하고 싶어. 뮤지컬로 돈 벌고 싶어.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 벌면 얼마나 행복할까? 거기 그 생각이 막 들어서 뮤지컬과 가겠다고. 이제 그때 실용음악과 아빠가 반대하시면서 그랬거든요. 대학교 가서 일단 대학 들어가고 그 뒤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셔서 저도 오케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휴학을 때리고 연기 학원을 다닙니다. 그래서 뭐 1년 동안 입시 학원 다니면서 입시생들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와, 연기는 진짜 그게 세잖아요. 그 뭐랄까 경쟁률이 진짜 치열하잖아요. 그 조금 그래도 수도권 대학이라던가 뭔가 아무튼 수도권이 아니어도 아무튼 연기는 정말 세죠. 워낙 예체능은 좀 특출난 친구들이 눈에 딱 띄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연기 입시를 1년 동안 준비했는데 저는 연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2학년까지 학교를 다녔으니까 편입 자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막 편입으로 여러 군데 시험을 봤지만 다 안 됐고 마지막으로 딱 된 게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 전과 그러니까 과를 바꾸는 거죠. 그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지금 제가 봐도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실력으로 된 건 절대 아니었고 당연하죠. 실력으로 된 건 당연히 아니었고 그냥 같은 학교였고 그리고 전과생을 원래 안 받았었는데 제가 시험 보기 1년 전인가부터 전과를
받아주는 걸로 풀렸거든요. 그 연기과가. 그리고 처음 교수님들도 이제 처음 전과 신청을 받아보신 거예요. 그래갖고 아유 뭐 이렇게 1년 동안 준비했다는데 떨어뜨리기도 좀 그렇고 하면서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연기과로 같은 학교를. 근데 잘 안 됐죠.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학교를 졸업 못하고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를 하고 근데 이쯤 말하니까 내가 누군지 다 알 것 같은데 안녕? 혹시 나를 알면 모른 척 해주라. 자퇴를 하고 진짜 제 인생 가장 암흑한 시절을 보냈죠. 그때가 그때가 23, 4 이럴 때였으니까 진짜 어리잖아요. 그때부터 30까지 전 진짜 어두운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때 심리 상담도 받고 하다가 심리학과 학점은행제를 따서 지금 대학원에 오게 됐어요. 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신나요. 빨리 졸업하고 싶어요.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저는 되게 열린교회 닫힌문? 제가 막 이렇게 되게 선택에 있어서는 거침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선택해서 그래서 제가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제 나이 또래 친구들보다. 근데 대신에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 현실 그러니까 우리 보편적인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직업도 없고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알바밖에 안 해봤고 직장도 다녀본 적 없고 뭐 그런 시선에서 보면 제가 많이 뒤떨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뒤떨어졌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사회적인 규준과 틀을 계속 엇나갔으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확신, 단단함을 갖게 되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거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정말 저처럼 편안해지실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왜냐면 제가 열린 교회 닫힌 문이라 했잖아요. 저는 모든 경험들에 열려 있거든요. 제 가장 큰 특징이 호기심이에요. 저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호기심이 너무 많아요. 왜 앞부분에서 제가 왜라는 말 많이 한다 했잖아요. 전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때
영어 문법을 좀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랑 저희 오빠한테.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왜? 이거는 왜 여기선 이렇게 써야 되고 왜 왜 he 뒤에는 do가 아니라 does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물어보면 공부 못 하잖아요. 못 하거든요. 그건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법칙이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왜 그렇게 된 건데? 왜? 도대체 왜? 누가 이렇게 했어? 이걸 끊임없이 물어보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학교에 적응할 수 없었고 학교 특히나 사회적인 어떤 규칙이나 규범이 명확한 학교라는 틀, 그 체제 틀 안에서는 저는 완전 튀는 아이였고 완전 엇나가는 아이였고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술 담배를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아무튼 뭔가 독특한 애였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특이하단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대학교 때도 들었고 아무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어딘가 유별난 구석이 있긴 한 것 같아 라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알겠어요. 그게 뭐랄까 내 진짜? 내 가치? 진짜 내 모습? 내 정체성? 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모습의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게 됐다.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얘기가 또 했네요. 아무튼 제가 지금 열린교회 닫힌문만 3번째 얘기하는 거. 열린교회 닫힌문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모든 그 새로운 시도들에는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건 좀 커서 대학교 들어와서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럴 수 있지거든요. 그럴 수 있지. 진짜. 근데 이게 약간 비아냥거리거나 비꼬듯이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네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 진짜 진심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근데 웃긴 거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그렇게 모든 거에 열려 있는데 정작 진짜 내가 마음을 여는 건 또 없어요. 이해가 되시려나? 이걸로 예를 들면 되겠다. 친구 관계로 예를 들면 되는데 이건 다음에 얘기할까? 지금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이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다음에. 네, 아무튼 어떻게 자기소개 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네요. 30분이나 했는 줄 몰랐네요. 어머, 무슨 얘기를 이렇게 30분이나 했을까. 아무튼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좋겠고 혹시 듣고 공감하시거나 뭐 느껴지신 게 있다면 아무거나 뭐든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특히 저랑 비슷한 나이대인 20, 30대 분들 뭐 10대 분들도 괜찮고요. 제가 요즘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을 잘 모르긴 하지만 10대 분들도 감사하고 저보다 높은 연배이신 분들도 혹시 보신다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